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오래간만에 기관 외인이 양매수하면서 오늘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오늘 강한 양봉을 냈고, 일단 먼저 해외 증시부터 한번 보면 간밤에 나스닥은 0.13% 하락을 했고, 다우는 0.04%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는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독일 닥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마이너스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해 종합도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는데 0.06%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니케이는 0.8%까지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장이 좋은 것 같고, 일단 수급이 오늘 따라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오늘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수급 한번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사다 팔다가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는 사는 걸로 40억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오래간만에 387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에서는 오늘 3,000계약 이상 매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늘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보면 이 남선 알루미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알루미늄. 세력들이 참 무섭습니다. 이 주식판을 가지고 놉니다. 일단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어제 시간에 다닐까 보면 전일에 일단 상한가 들어갔고, 거래량은 시간에서 7,900주 한 8,000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일단 매도세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일단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시초가는 오늘 0.56% 하락을 시켜서 시작을 해서 강하게 4.67%까지 상승을 시켜서 고점은 5.8%까지 일단 상승을 해서 일단 그때부터는 다시 또 이렇게 하락을 시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봉 차트 먼저 한번 보면 이렇게 신고가 가면서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갭 하락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5분 동안 강하게 해서 5분 동안 거래량이 10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전일에는 7800만 주가 터졌는데 오늘 5분 동안 1000만 주가 터져서 1092만 주 터졌으니까 한 1100만 주 정도 터진 거죠. 일단 봤을 때는 여기서 강하게 잡아먹으면서 여기서 일단 팔았는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봉 하나에 엄청난 물량을 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고 난 데는 다시 하락을 열심히 시킵니다. 시켰다가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봤을 때는 이렇게 대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난 물량을 일단 매도를 한 것 같고, 여기 다시 또 다 못 팔으니까 다시 올려서 또 열심히 판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팔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밑에 일단 양봉도 좀 많이 내고 이렇게 끝냈는데, 일단 세력에 많은 물량을 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전일 외국인이 300만 주 샀는데 오늘은 한 43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한 32만 주, 어디서 나온 물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기금에서 오늘 한 32만 주 정도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봤을 때는 시간에 다닐까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한데,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일단 팔고 싶은 욕망이 강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많은 세력의 많은 물량은 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매집하는 것다든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세력들은 많이 팔지 않았나, 이렇게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일단 생각은 됐는데, 밑에 저점에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일부터 일단 보면 지금 한 24% 정도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조금 불안한 자리다. 그리고 오늘 또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세력의 물량은 뭐 10%가 남았는지 20%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일봉 자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일단 생각은 되는데,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월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드. 자, 이월드 같은 경우에 전일에 시간의 단일가 보면 1% 하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1% 하락을 해서 시작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갭 하락해서 3.75% 하락을 해서 저가가 7.5%까지 하락을 했네요. 일단 어제 장 끝나고 난 뒤에 단일가 거래 30분 달인되는 거래가 되는 단일가 거래라는 공시가 나다 보니까 시간에서 조금 1%밖에 안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갭 하락을 시켜서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일단 보면 세력이 뭐 물량이 뭐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봤을 때 거래량이 현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뭐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갭 하락시켰기 때문에 한 3일 동안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팔았는지 안 그러면 여기 왜 하락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고 봐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3일 동안 오늘 포함해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오늘 화요일이죠. 화, 수, 목요일 끝나니까 목요일 금요일 주가를 한번 봐야 세력이 빠져나갔는지 그대로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25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한 9,400주를 매수를 했는데 수급은 참 좋습니다. 뭐 조금 빠지는데 뭐 시간에는 조금 빠지고 있는데 뭐 큰 영향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전체 장으로 봤을 때 인스코비, 셀리버리 이렇게 쭉 보면 일단 수급 자체가 일단 제약 바이오는 오늘 조금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일단 보여지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해서 일단 그쪽에서 수급이 몰린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부산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일단 오늘 수급은 뭐 외인기관 양매도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수급이 에어부산으로 쏠린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에도 지금 37만 주 정도 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후 끝나고 난 뒤에는 매도세가 시간에 지금 현재 1000주 정도 쌓여 있는데 일단 다시 수급이 돌은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불안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보면 일단 내일 장이 아침에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남선 알루미늄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봤을 때 시간을 단일가라도 파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좀 중요할 듯 합니다. 일단 뭐 자익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매수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아시아나항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19%까지 갔다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13만 주, 기관에서 17만 주 매도를 했는데 오늘 연기금에서 8만 2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최근에는 제일 많이 터졌는데 일단 분봉을 한번 보면 마지막에 눌러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하락이 멈춘 건지 추가 하락이 있을 건지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분봉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6,14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봐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매각 절차가 오늘 일단 최종 발표 난다 그러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일단 매수가 확정이 되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건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간에서는 좀 장난이 심한 것 같은데, 일단은 하락 쪽으로 조금 한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뭐 큰 우려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대장인 에어부산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시초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자, 어제까지 대장이었던 아시아나 IDT가 오늘 장 끝나기 얼마 전에 일단 급격한 하락을 시켰습니다. 일단 보면 한 1시간 동안 한 16% 정도 하락을 시켰는데, 마지막에도 보면 갭 하락해서 일단 끝났습니다. 일단 일봉으로 보면 상한가 2번 가고 오늘 또 갭으로 7.8% 뛰어서 오늘 25%까지 갔다가 이렇게 밀렸는데, 일단 일봉상으로도 보면 자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거래량도 오늘 또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지 않은데, 외국인 24,000주, 기관에서 5,400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갭 하락시켜서 장대 연봉을 그리고 또 갭 하락시켰기 때문에 일단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추가 하락이 또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면 오늘 보면 최저가를 이탈한 것 같아서 일단 더욱 안 좋습니다. 일단 봤을 때 전일 상한가 같은 자리까지는 열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가 보면 29,400원인데 만약 29,400원을 깬다면 더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상승보다 하락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한가 2방에다가 오늘까지 올른 거 보면 이 투매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한 70% 올랐죠. 오늘 고점으로 보면 단기간에 한 3일 동안 한 100% 찍고 내려왔는데, 일단 거래량도 터뜨렸고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일단 투매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 내일 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그거 같이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오늘 분봉으로서도 이렇게 하락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참 중요할 듯 합니다. CMG 제약. 자, CMG 제약 일봉으로 보면 장대 연봉을 낳고 거래량 터뜨렸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장대 연봉이기 때문에 지금 안 좋고, 일단 마지막에는 다행히 이렇게 좀 말아 올려서 시작했는데 오늘 수급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외국인이 150만 주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 29,000주 매도를 했는데 투신에서 56,000주를 매수를 했네요. 기타 법인에서 75,000주 매도를 했고, 일단 봤을 때 일봉상으로 보면 자리가 안 좋은데 분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다행히 시간에서 조금 반등하니까 일단 내일 아침에 반등을 좀 해줄 것 같습니다. 반등해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국일제지. 자, 국일제지는 일단 반등 줄 자리에서 반등을 줬고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다 매수를 했네요. 수급은 좋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밑에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에서는 조금 반등을 했는데 내일 또 조금 반등해주면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양봉을 냈기 때문에 위로 올려주면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매매를 안 했고 일단 오늘은 오성 첨단 소재 2645원, 2640원에 매수를 해서 일단 수익권에서 매도를 해서 이렇게 나와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일단 조금 빨리 판 감은 있지만 일단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자, 일봉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자리고 일단 계속해서 긴 꼬리 달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일단 조금 빨리 판 감은 있지만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조금 더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빨리 판 감이 좀 있습니다. 오늘 한 2% 이상 먹을 수 있는데 예. 1% 정도밖에 못 먹었으니까 조금 아쉽네요. 일단 아쉽지만 일단 뭐 수익권에서 팔았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요 네이버 주식정보 마음 카페입니다. 요렇게 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리딩 받아서 매매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여기 가입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 남기시면 제가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일단 카톡 리딩을 일주일 동안 무료로 해드립니다. 요런 리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요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 남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떻게 장이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매매가 어떻게 했는지 일단 복귀를 한번 하면 좋죠, 그죠? 복귀를 한번 해서 잘못된 매매가 있다든지 그런 게 하는 것들은 한번 복귀에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원칙대로 뭐 눌림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돌파 매매를 하든지 원칙대로 대응을 했는지 한 번 더 되돌이켜 보면 자기 매매에 더 자신감도 생기고 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 끝나고 난 뒤에는 매매하고 난 뒤에는 복귀를 한 번씩 하면 본인한테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매매를 한번 해보니까 매매를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이 주식도 이 집중력이 참 중요한데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지면 주식 매매가 잘 안되죠. 아침에 9시부터 해서 3시 30분까지 매매를 하는데 하루종일 매매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자기가 원래 자기 원칙이 만약에 뭐 한두 종목이나 세 종목, 네 종목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이 여기서 아침부터 9시부터 해서 3시 반까지 계속 매매를 하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본인이 원래 계획한 대로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칙대로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장 끝나고 나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 때 집중력이 참 중요한데 매매를 할 때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오전에 이렇게 한 종목 정도
일단 장 끝나기 전에 또 한 종목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 정도 할 수도 있고, 안 그런 경우는 한 종목 정도 이렇게 하면 매매 승률도 높이고,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은 점은 있긴 있습니다. 매매를 안 할 수 있는, 안 하는 날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본인이 원칙이 정해져 있는 대로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걸 향상시키려면 매매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 집중력도 좀 하고, 일단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매일매일 기회가 오죠. 우리가 못 잡을 뿐이지 기회는 매일매일 오는데, 기회가 왔을 때 비중을 많이, 뭐 50%가 됐든 100%가 됐든 이 기회만 잘 살리더라도, 한 달에 만약에 한 달이 보통 20일인데 20일 정도 되죠. 20일 정도 중에서 10분만 기회만 잘 살리더라도 한 번 할 때마다 1에서 2%, 안 그러면 3% 정도 있는데, 이것만 잘 살리더라도 비중만 잘 관리만 잘 한다면 충분한 한 달에 20%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중 관리도 참 중요하다. 그리고 기회 왔을 때 비중을 확실히 실어서 먹는 게 참 중요하다. 어설픈 자리에서는 굳이 비중을 뭐 10% 미만이든지 5% 미만이든지 뭐 안 하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기회를 잡으면 수익이, 한 달의 수익이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매를 하면 수익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